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은 넥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넥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지와 저항 복습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파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트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쯤 가면은 내 본절이 나가지 않기 위해 이제 돈을 뺀다거나 돈을 더 집어넣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쯤에서 물렸어. 이쯤에서 매수가 들어갔어. 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쯤에서 들어갔는데 쭉 빠져버렸네. 큰일 났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본전 털어야지. 그러면 매도가 나타납니다. 떨어지죠. 떨어졌네. 이 구간 시켜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본전을 지키기 위한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지난번에 20, 60, 120, 224 이렇게 본다고 했었는데 이 해당 구간 동안에 사람들이 물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22평인데 20 캔들 사이에서의 평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62평은 60 캔들, 그리고 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얘기했었고요. 20 캔들은 그때 수급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캔들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계속 이게 지지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20 캔들이 지지 계속 올라가다가 빵 뚫어버리고, 그래서 60캔들 다시 지지 하다가 다시 한번 뚫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넥라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깨, 머리, 어깨. 이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데, 헤드, 머리, 앤 숄더, 어깨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넥라인은 뭐냐? 어깨랑 머리 사이에 있는 선. 네, 이 선을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넥라인은 파동 하나에서 많아봐야 2개까지 나와요. 하나에서 2개까지. 그래서 넥라인과 지지와 저항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지지와 저항은 이제 이런 데다 아무 데나 긋는 거잖아요. 저항 나오는데 여기다도 긋고 막 이런 데다도 긋고 막 여기 안에서 나온다 그럼 또 이제 이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긋고,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면은 넥라인은 이렇게 하나, 딱 중요한 선에 딱 하나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파동에서 하나에서 2개까지 나옵니다. 이게 넥라인과 지지와 저항의 차이예요. 그럼 넥라인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피보나치를 긋는 거에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그 지지와 저항 자리를 계속 긋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이 넥라인입니다. 그리고 파동 앞으로에 있어서 그 다음 차트에 있어서의 카운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전체 파동의 지지와 저항 중 핵심 구간이기 때문에 넥라인을 긋습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그으면 이제 파동 카운팅이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활용법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의 컨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ABC라고 해봐요. 보통 B판은 그 리테스트로 또 나타나요. 보통 B파가 거래량 없이 거점 거래량 빵 터지고 이제 거래량 없고 C파 진행할 때 이제 빵 터지고 내려오는데, 이 구간은 거래량도 없고 그냥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 저항 자리를 한번 리테스트 하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 리테스트 구간이 또 넥라인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리테스트가 나타났다. 그럼 이건 B파로 컨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없고 리테스트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동의 컨펌에 있어서 확인을 하는 용도로서도 넥라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활용법에서도 파동 컨펌과 이제 그 파동을 쉽게 카운팅하는 영역까지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넥라인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이 넥라인이 중요한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동을 그었을 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은 넥라인이 이제 이 큰 파동 안에서는 넥라인이 이거지만 이 작은 파동에서는 넥라인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파동 카운팅을 이제 피보나치를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차트는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이 필요한 이유 3가지 내지 4가지.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피보나치 긋는 거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나치 매뉴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앞서서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다양하게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 넥라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A 자, 이렇게 컸어요. 자, 얘를 A라고 쳐볼게요. 이 부분을. 그럼 이제 A에다가 피보나치를 긋죠. 자, 보면은 A의 넥라인을 저는 382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2에서 618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보는데 382에서 보고, 자,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제 넥라인이고 이거를 이제 올라가서 지지를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B파가 시작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았다라고 컨펌을 낼 수 있는 건 넥라인을 밟았을 때, 아, 얘가 이제 B파구나,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B파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트가 진행이 되고, 이것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네, VCD A, B, C, D, E. 그럼 여기까지가 B파예요.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나오든 저는 이 박스 안에서 있는 이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B파로 봅니다. 물론 이제 세부 카운팅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B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C파 컨펌을 언제 낼 수 있냐? 명확한 건 이제 A, B, C 올라가면서 이제 A 고점, 이거를 또 고점에다 넥라인에 딱 긋습니다. 긋고 C에서 D 이제 지지받고 E 나오고, 그럼 이제 이걸 C로 컨펌을 낼 수 있고, 혹은 이제 이거가 C로 나왔잖아요. C D에서 이게 지지를 받고 E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A파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 이 구간을 전부 다 B파로 보고, A파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C파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 안에서 넥라인 하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 넥라인은 C파의 넥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넥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넥라인 강의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ABC 카운팅과 그 연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